자, 이시영입니다. 세로토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좀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좀 깜짝 놀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처음 세로토닌 공부를 할 때가 80년대였습니다. 그때는요, 세로토닌 기능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다시 이걸 피워보니까 세로토닌 기능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시간보다도 좀 더 걸리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과학이 그만큼 발달했으니까 이제 세로토닌이 그 전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기능들이 자꾸 이제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세로토닌 기능이 대단히 복잡한 이런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그래도 어쨌든 이 세로토닌 그러면은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능적인 기능입니다. 세로토닌 신경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이 세로토닌 신경입니다. 가령 호흡을 하는 것. 호흡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또 그 다음에 내가 걷지를 못한다. 이러면 걷지를 못하면 식당에도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 씹지를 못하면은 이것도 또 역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생명과 직결이 되는 이런 운동들입니다. 이런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그 신경은요, 대체로 이 목 뒤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급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싱 시합을 할 때는 이 선수들이 이 뒷목, 뒤통수를 못 치게 하죠. 거기가 급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를 치면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 신경을 이게 본능적인 신경이다. 왜냐하면 본능 운동을 지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세로토닌 신경에 이렇게 이제 속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게 이제 이 자연의 리듬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얼른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 해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 몸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체내 시계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 체내 시계는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대체로 일정합니다. 또 이제 저녁에도 대체로 이제 졸리는 시간 되면은 그때는 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체내 시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체내 시계는 하루가 2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조절하지 않으면 매일 우리가 1시간씩 뒤쳐져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령 유럽을 여행을 해서 가면은 영 시차 때문에 아주 참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 밖에 있는 태양의 시계와 그다음 우리 몸속에 있는 체내 시계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세로토닌 신경은요, 이게 마치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이 세로토닌 신경은요,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체 이 신경은 뭐 150억 개니까 뭐 엄청난 수의 신경이 있어서 거의 다 한 기능을 하는데, 세로토닌 신경은 불과 몇만 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로토닌은요, 우리 온몸을 조절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은 신경은 몇 개 안 되지만 그 몇 개 안 되는 신경이 전뇌에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 전뇌를 전체적인 것을 조절하고 이 균형을 잘 맞춰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또 세로토닌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몸을 아이돌링 상태로 만든다. 여러분, 이게 얼른 잘 아마 이해가 안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우리는 어쨌든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잠이 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로토닌은요, 밤에는 기능이 정말 떨어져 있고 또 낮에는 기능이 굉장히 살아있는 이런 특별한 아주 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에 따라서 기능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사실은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우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감 신경은 상당히 낮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기능을 하질 않죠. 그러나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다가는 가령 비상시에 불이 났다든가 도둑이 들어왔다든가 이제 그럴 때 대비를 해서 이 뇌는요 완전히 잠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보시면은 이게 자는 동안에는 물론 이제 이 태양빛도 없고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특히 이제 이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가 굉장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필요하면은 이게 언제든지 다시 정말 각성 상태로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게 특징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한번 보시면은 이 세로토닌은요 이런 이제 DNA 피질 중에서 그런 걱정이라든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쪽만 살짝 억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능이 살아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내가 주의 집중을 해서 공부가 잘 될 때는 스트레스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주의 집중이 잘 된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 호르몬이다. 여러분 그런 상태라야지 공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보면은 이 자율신경은요, 이게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좀, 뭐 내가 굉장히 흥분되어 있을 때는 좀 조용히 해라. 그러고 조용히 하면 좋을 텐데, 자율신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신경은 자기 리듬에 의해서 지 멋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용히 하라 그런다고 조용히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는 이 가령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이게 이 시소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감이 올라가서 80쯤 올라간다. 평소에는 한 60쯤 됩니다. 그러니 내가 흥분하면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부교감은 더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네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게 이제 자율신경이고 이것은 내 명령에 듣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내가 호흡 조절을 잘하면은 여기 이제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정말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한 사람이 있느냐면은 또 스트레스에 쉽게 아주 좀 우리 몸이 흔들리고 이 문제가 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스트레스에 강한 몸을 여러분 가령 내가 통증을 앓는다. 여러분 통증만큼 강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픈 것도 잘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아파도 우리 애인이 꽃을 들고 와서 정말 위안을 해준다든가 그러면 이제 전혀 정말 훨씬 더 덜 아프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스트레스와 이게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 스트레스는요 마음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느냐 하면은 이 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서로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고 축적이 되면은 몸에도 그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나쁜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스트레스가 생겨도 이것이 축적이 안 되고 바로 소화가 돼 버리면은 이것은 좋은 습관이고 좋은 스트레스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항중력근에 작용하는 이런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중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이 축 늘어집니다. 어깨가 축 빠지고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보면은 왜 그렇게 어깨가 축 늘어지고 정말 얼굴에 생기도 없고 꼭 정말
우울증 환자들은 뭐 누가 전문의가 아니라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굉장한 중력근을 정말 이 백업하고 이 서포트 해주는 이게 세로토닌입니다. 이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이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게 어깨가 축 늘어지고 여러분 생기 발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미인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정말 미인들은 참 이 자세가 반듯하고 참 얼굴이 정말 항상 이 미소가 어리고 그리고 아주 방글방글한 이런 미소가 찾아올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인이라는 것은 얼굴이 비록 잘생긴 것뿐만 아니고 정말 표정이 생기 발랄한 이런 웃음을 정말 참 가볍게 띄고 있는 모습이 이게 미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세로토닌은요, 정말 심신을 젊게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우리가 가벼운 운동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사뿐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 학자들은 이 운동은 사실은 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운동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사뿐하고 상쾌합니다. 예, 그런 상태를 우리가 정말 이 세로토닌이 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이 심신을 젊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표를 2개를 대조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세로토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을 대조를 해 놨습니다. 이 세로토닌이 약한 사람은 기분이 쉽게 가라앉고 표정이 굉장히 경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 스트레스가 쉽게 축적이 되고 자세도 나쁘고 자율신경이 조화가 되지가 않는 이런 사람이 또 아프기도 쉽게 하고, 그러나 이제 세로토닌이 강한 사람은 그거는 반대입니다. 굉장히 이게 표정이 밝고 정말 좀 아주 생기 발랄한 이런 사람들이 세로토닌이 강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신의 젊음이 그게 바로 정말 이 세로토닌이 얼마나 잘 분비가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참 누가 보기에도 완전히 꼭 그 영감님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느냐면은 정말 좀 아주 젊은 기분이 아주 펄펄 뛰는, 힘이 펄펄 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그러지만 이 통각만큼 우리를 아프게 정말 스트레스를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아프다 하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그래도 이 아픈 게 한결 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사람들은 훨씬 이제 이 아픈 것이 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여러분, 정말 내가 병실에 있을 때도 우리 사랑하는 애인이 꽃을 들고 병문안을 왔다, 한결 덜 아픕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이 통각과 스트레스와는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절 얘기입니다. 이게 어쩌면은 참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우리가 이 감정 조절이 잘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가령 그 보복 운전이라 그러죠. 자기를 추월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거기 가서 앞을 막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정말 아주 야단을 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또 이 마스크를 끼라 그런다고 그 학생을 폭행을 하고 나중에는 정말 말리는 운전기사까지도 폭행하고 경찰까지 동원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런 정말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돼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시끄럽고 참 이 길에 다니기도 무서울 정도로 이런 경우를 가끔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면역력의 강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잘 되면은 이 면역력이 굉장히 아주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면역력은 이 튼튼해지려면 정신도 확실해야 되고 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 호르몬 대사계, 면역계, 이 모든 대사 기관이 아주 잘 협동을 하고 튼튼해져야지 비로소 면역이 튼튼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면역은 장에서 70%, 또 뇌에서 30%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장과 뇌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이 소화가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소화가 안 되면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장과 뇌는 뭐 어느 쪽이라 할 것도 없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장내 상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장도 뇌도 편안한 상태가 돼야지 비로소 이게 정말 참 이 면역이 굉장히 강해서 웬만한 질병은 이겨낼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뇌가 이 세로토닌이 정말 튼튼해야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그런 뇌가 되고 또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또 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귀중한 그런 물질이라는 사실이고, 실제로 세로토닌이 바로 우리의 본능을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일단은 이 세로토닌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